안녕하세요. 외도의복TV입니다. 오늘은 제 삶에서 가장 무겁고도 또 중요한 주제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바로 외도 이후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시간으로부터 정확히 3년 8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현재 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직도 그날을 선명히 기억합니다. 외도가 발각되던 바로 그날, 집안의 공기가 얼마나 싸늘했는지, 아내의 표정이 얼마나 낯설었는지, 제 심장이 얼마나 미친 듯이 뛰었는지를 잊을 수가 없어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듯한 충격이었고 이제는 끝이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겠다는 절망감이 온몸을 덮쳐왔습니다. 그때 제 앞에 두 가지 장면이 겹쳐 보였어요. 하나는 제가 잘못을 저지르던 순간의 짧은 쾌락, 그리고 또 하나는 아내와 아이들 앞에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제 모습. 순간의 선택이 이렇게까지 큰 파멸을 가져올 줄 몰랐죠. 발각 이후의 시간은 참혹했습니다. 아내의 눈빛은 더 이상 제가 알던 그 따뜻한 눈빛이 아니었어요. 믿음이 산산조각 났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내가 흘렸던 그 눈물, 집안에 퍼져있던 냉랭한 공기, 아이들 앞에서 억지로 웃으려던 제 모습, 그 모든 것이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때는 매일같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나는 왜 그렇게 그런 선택을 했을까? 정말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걸까? 이제 가정은 끝난 걸까? 그냥 자살해야 되는 걸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희망이 보이질 않았어요. 아내와의 대화는 날카로웠고 제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의 눈초리로 비춰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포기할 수 없다는 것. 내가 이 가정을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는 마음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매일 선택해야 됐어요.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불필요한 연락을 끊고 혼자만의 시간을 줄이고 아내가 힘들어할 때 곁에서 묵묵히 있어주는 것. 처음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아주 작은 변화가 모여서 조금씩 공기를 바꿔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결국 내가 지켜야 할 건 밖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내 곁에 있는 가족이구나. 진짜 소중한 건 달콤한 순간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이구나. 그 깨달음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3년 8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외도는 내 삶에서 가장 큰 잘못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큰 배움이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저는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 진짜 뼈저리게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경험담이 아니에요. 불륜이 남기는 상처, 그리고 그 상처 위에 어떻게 다시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제 기록들입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누군가가 같은 상황에 있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경고가 되기도 하고 동시에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 과거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외도가 발각되고 나서 처음 몇 달은 정말 숨조차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하루가 고통이었어요. 눈을 감고 잠들려고 해도 불안과 죄책감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직장을 다녔는데 직장 다니는 게 아니었어요. 너무 괴로웠죠. 집은 집인데 그 안은 낯설고 차가운 감옥 같았어요. 아내와 아이들이 같은 공간에 있어도 제 존재가 그곳에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이 집의 가장으로 다시 설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밤낮으로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회복이라는 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변화들이 차곡차곡 쌓일 때 어느 순간 우리가 이전처럼 숨쉬고 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아침 식사부터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밥을 먹을 때 아이들이 시끌벅적 떠들고 아내가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저는 이렇게 애를 먹이면서 커피도 내리고, 하지만 외도 발각 이후에 아침 식탁은 정막 그 자체죠.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아이들의 어설픈 대화 및 몇 마디가 울려 퍼집니다. 아내는 제 눈을 마주치지 않고 저 역시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뜨기 바빴죠. 그 시간이 이제 몇 달 이어져요. 근데 어느 날 작은 변화가 찾아와요. 아이가 학교 숙제를 보여주면서 아빠 이거 봐 하고 말을 꺼내고, 또 아이의 눈빛 속에서 여전히 아빠를 향한 기대가 있죠. 엄마 아빠 분위기가 좋지 않지만 아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려고 말을 걸고 행동을 합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이들이 보내주는 신호에 더 귀를 기울였어요. 아이들의 웃음에 반응해주고 숙제를 함께하고 잠자리에 동화를 읽어주면서 집안의 공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내와의 관계는 더 느리고 더 어려운 과정이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아내는 저를 믿을 수 없었고 저는 그 불신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의 일상도 아주 작은 부분부터 다시 회복됐어요. 가령 저녁에 같이 장을 보러 가는 길. 예전에는 당연하게 하던 일이지만 외도 이후에는 이게 어렵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같이 가자고 말했을 때 저는 그 한마디가 너무 고마워서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렇게 작은 일들이 쌓이면서 점점 과거의 일상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또한 집안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청소를 하고 아내가 혼자 감당하던 집안일을 도우고 이 집은 우리가 함께 지켜야 되는 공간이라는 메시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했어요. 처음에 아내가 차갑게 반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도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예전에는 말없이 저를 외면하던 아내가 이제는 가끔 짧게라도 웃어주는 순간이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3년, 3년 8개월. 이런 시간이 흐르면서 시간은 놀라운 만큼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식사 시간이 되면 다시 가족 모두가 모여서 함께 웃으면서 밥 먹고, 주말에는 아이들과 공원에 나가서 놀고, 저녁에는 또 차 한잔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겉으로 보면 평범한 일상일 뿐이지만 저에게는 그 일상이 기적과도 같더라고요. 한때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그 장면들이 지금은 다시 제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무너졌던 과정이 다시 일상을 회복한다는 건 단순히 시간을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루하루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싸움이고 그 선택이 쌓여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일상이라는 게 결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배웠어요. 지금 저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과거의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일상은 이전보다 훨씬 더 소중히 느껴지고 이전보다 훨씬 더 감사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둘째, 예전처럼 아내와 잘 지냄. 외도가 발각된 직후 가장 두렵고도 무서웠던 건 아내와의 관계가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거라는 공포였어요. 사실 아내와의 관계는 단순히 부부라는 이름 이상의 의미죠. 제 삶의 동반자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걸어온 존재였으니까요. 근데 제가 저지른 한순간의 잘못이 그 오랜 신뢰와 사랑을 단숨에 무너뜨렸어요. 그때 아내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말없이 바라보는 그 시선이 저를 찌르는 칼날 같았어요. 말보다 더 무서운 건 차라리 소리를 지르거나 울부짖으면 나을 텐데 아무 말 없이 흘리던 눈물이었어요. 그 눈물 속에는 배신감, 분노, 절망,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허무가 다 들어있었죠. 저는 그 눈물을 지켜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처음에 몇 달 동안은 아내와 거의 대화가 없었어요. 꼭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고 그마저도 감정이 섞이면 서로 상처를 주곤 했습니다. 집안에서 마주쳐도 서로의 눈을 피했고 한 공간에 있어도 벽에 가로막힌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아내가 옷을 갈아입으러 갈 때도 문을 잠그고 화장실 갈 때도 문을 닫아버리고 그런 이제 벽이 있었죠. 정말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혹시 우리는 이제 끝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수십 번 수백 번 들면서 그냥 노력하지 말고 포기할까? 그냥 자살할까? 그냥 모든 걸 자포자기 할까?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주 작고 조심스러운 대화들이 시작돼요. 예를 들면 아이들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고 집안일을 함께 의논하면서 조금씩 대화의 횟수가 늘어가요. 처음엔 딱딱하고 경계가 같았겠지만 그 작은 대화들이 쌓이면서 서로의 마음에 조금씩 틈이 생겨요. 회복은 늘 아내의 눈빛에서 먼저 보였어요. 한때는 차갑게 얼어붙었던 눈빛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덜 날카로워지고 아주 가끔은 짧게나마 웃음기를 띠기도 했어요. 그 한 번의 웃음이 저에게는 세상의 어떤 희망보다 큰 힘이었죠. 아, 아직 기회가 있구나.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그 웃음 하나에 마음이 조금씩 살아납니다. 물론 아내가 저를 다시 예전처럼 받아들이기까지는 수많은 인내와 시간이 필요했어요. 의심이 사라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고 불신의 그림자는 쉽게 지어지지 않았어요. 아내는 어느 날 잘 지내는 듯 하다가도 또 어떤 날은 갑자기 울어요. 눈물을 흘리고 과거를 떠올렸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무슨 말을 하기보다 곁에 있고 마치 상처에 연고 바르듯이 미안하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얘기했어요. 억지로 변명하거나 설득하려 들면 더 큰 상처를 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있었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자. 시간 대신 증명하게 해주자. 그 다짐 속에서 저는 매일 아내와의 관계를 위해 작은 노력을 했어요. 아침에 뭐 잘 잤어 하고 먼저 인사하고 아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조용히 설거지 대신해주고 아이들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책임을 나누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사소한 행동들이 모여서 신뢰를 조금씩 회복해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예전처럼 함께 웃고 예전처럼 대화하고 예전처럼 부부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아내와 함께 드라마를 보며 같은 장면에 웃고 함께 차를 마시고 그렇게 지난 날들을 돌아봤어요. 처음에는 꺼내기조차 힘든 대화들을 이제는 담담하게 이걸 나눌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상처가 완전히 지워진 건 아니겠죠. 있는 게 아니라 그 상처를 안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사라지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상처가 우리 사이의 벽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를 더 단단히 묶어주는 끈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간을 함께 견뎌냈다는 공감대가 조금 생기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전처럼 아내와 잘 지내요. 하지만 단순히 과거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더 깊어진 관계로 서서히 서 있고 더 서가고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웃는 지금의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그 누구보다 잘 알아요. 예전처럼 당연하게 여겼던 아내의 그 미소, 손을 잡아주는 그 따뜻한 온기,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그 평범한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매일 새롭게 느끼는 중입니다. 셋째, 가정에 더 신경 쓰게 됨. 외도가 발각된 뒤에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을 배웠어요. 가정은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지키려는 마음과 행동이 있을 때만 살아남는다. 예전에는 사실 가정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아내가 늘 곁에 있을 거라 믿었고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커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집은 늘 그 자리에 있고 가족은 늘 함께 할 거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 관심은 종종 가정 바깥으로 향했고 집안의 소중한 시간과 순간들을 대수롭지 않게 흘려보냈어요. 하지만 외도가 발각된 그날 이후에 모든 게 달라지더라고요. 집안의 공기는 달라지고 저는 더 이상 그 공간에서 안일하게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집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걸 잃는다. 이 단순하면서도 무거운 사실이 제 머릿속에 날카롭게 새겨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가정을 향해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됐어요.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 아니라 제 마음과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도 소파에 털썩 앉아서 휴대폰 보거나 멍 때리거나 혼자만 시간을 가지기를 바빴는데 근데 이제는 집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아이들을 찾아서 안아주고 아내의 하루를 묻고 식탁에 앉아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달라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떠드는 게 귀찮게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이들의 사소한 대화 하나하나에도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뭐 아빠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라는 말을 놓치지 않고 들어주고 숙제를 같이 보면서 아이의 작은 성취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주려고 해요. 아이들의 웃음이 집안을 채울 때 저는 그 웃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온몸으로 느낍니다. 그 웃음이야말로 제가 끝까지 지켜야 할 이유이자 제 삶의 목적이더라고요. 아내를 대하는 태도 역시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집안일을 도맡아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바쁜데 그냥 네가 해라는 식의 무심한 태도로 살았던 때도 있었어요. 제 일만 하면서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더라고요. 설거지, 뭐 청소 이런 거는 그냥 같이 하고 아니면 제가 주로 하고 또 아이들을 시키는 것도 제가 주로 하고 아내의 짐을 덜어주려고 아니면 같이 하려고 제가 담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도와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집은 우리 둘이 함께 세워간다야 한다는 마음으로 같이 하던가 제가 혼자 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런 변화가 아내에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이런다고 달라질 게 있을까? 라는 의심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는 조금씩 그 변화를 인정해 주었어요. 예전에는 무심히 지나쳤던 저의 작은 행동에 이제는 짧은 미소로 답해주기도 하고 그 미소는 말보다 저에겐 큰 격려가 됐어요. 가정을 더 신경 쓴다는 건 단순히 행동을 많이 한다가 아니더라고요. 마음의 초점을 바꾸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 중심으로 세상을 보았다면 이제는 가족의 중심으로 세상을 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하루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결국 그 끝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목적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가정을 단순한 생활 공간으로 보지 않아요. 이 집은 제가 숨쉬고 회복을 배우고 다시 살아가는 힘을 얻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집을 위해 더 애쓰고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더 마음을 기울이는 건 당연한 일처럼 되더라고요. 지금 돌이켜보면은 예전에는 참 많이 놓치고 살았어요. 아내가 힘들다는 신호를 보내도 저는 제대로 보지 못했고 아이들이 아빠를 찾는 순간에 또 때로는 무심하게 지나쳤습니다. 그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외도를 통해서 절절히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짐해요. 나는 가정을 다시는 소홀히 하지 않겠다. 이 집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겠다. 그 다짐이 매일매일의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내의 표정 하나에도 신경 쓰고 아이들의 작은 말에도 귀 기울이고 집안의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지금은 집안이 예전보다도 평화롭고 더 따뜻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넷째, 불륜의 결말을 알기에 여지를 주지 않는다. 외도를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치 세상이 환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숨막히던 일상에서 벗어난 것 같고 새로운 사람이 내 마음을 채워주는 것 같고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특별해 보여요. 하지만 그 달콤함은 오래가지 않아요. 처음에는 불꽃처럼 강렬하게 타오르지만 그 불꽃이 남기는 건 잿더미뿐이라는 걸 저는 몸소 겪었어요. 불륜의 끝은 언제나 같아요. 처음에는 서로만 있으면 세상이 다 내 것 같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안과 두려움이 커지죠. 혹시 들키지 않을까? 혹시 누군가 눈치채지 않을까? 혹시 가정이 무너지는 건 아닐까? 마음 한쪽에 늘 불안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 불안은 점점 더 커져서 달콤함을 덮어버리죠. 결국에는 이 길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걸 너무나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저는 그 결말을 실제로 보았어요.
마지막의 순간, 아내의 무너진 얼굴, 아이들의 순수한 그 눈빛, 그리고 제 스스로의 파탄, 그때 느낀 건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제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듯한 충격이었어요. 아, 이 길은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달콤했던 순간이 전부 무너지고 남는 건 상처와 폐허뿐이구나. 그 경험 이후에 저는 단호히 결심했어요. 다시는 그 어떤 여지도 주지 않겠다. 그 결심은 단순히 어떤 이성과의 관계를 끊는 수준을 넘어서 제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다짐이었어요. 가령 작은 유혹이 다가올 때 저는 스스로 단호하게 막아요. 직장에서나 모임에서나 심지어 우연한 대화 속에서 경계를 세웁니다. 예전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한마디, 시선 한 번에도 이제 철저히 선을 그어요. 왜냐하면 저는 알아요. 그 작은 틈이 결국 큰 파탄으로 이어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불륜은 언제나 이 작은 틈에서 시작됩니다. 대놓고 안 해요. 이 작은 틈이 여지를 주고 길을 터주기 시작하면 그것이 큰 틈이 된다는 거, 큰 간격이 된다는 거. 저는 뼈저리게 배웠거든요. 또한 저는 제 마음 안에서도 끊임없이 다짐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내게 필요한 건 이런 새로운 자극이 아니라 이미 내 곁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이 주는 사랑이다. 그 다짐을 매일 반복하면서 제 시선을 돌립니다. 그 과정이 처음에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평안해져요. 달콤한 유혹 대신에 평범한 일상이 주는 안정감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저는 불륜의 결말이 얼마나 비참한지 직접 목격했고 진짜 경험했어요. 제가 경험했듯이 불륜은 결국 가정을 다 무너뜨려요. 법적인 문제, 경제적인 손실, 사회적인 시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 비친 그 배신의 그림자,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순간의 감정은 사라지고 남는 건 이런 상처예요. 그 상처는 평생 흔적으로 남아요. 아물지 않습니다. 흔적으로, 자국으로 남죠. 그리고 언제든 불쑥 올라와서 가슴을 무겁게 합니다. 저는 그 기억을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작은 여지조차 허락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제게 다가올 때 저는 제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단호하게 선을 그어요. 아내와 아이들을 떠올리면서 마음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되뇌입니다. 나는 이미 불륜의 결말을 보았다. 그 길의 끝은 파멸이었다.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 이 다짐 덕분에 저는 오히려 자유로워지더라고요. 예전에는 늘 마음 한구석에 불안이 있었지만 이제는 확실해요. 여지를 주지 않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에 제 마음은 훨씬 더 평안하고 제 가정은 훨씬 더 안전합니다. 다섯째, 가정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음. 외도가 발각되고 나서 제가 가장 크게 깨달은 진실은 세상 그 어디에도 진짜 안식처는 없다는 거예요. 밖에서는 마치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관계, 새로운 자극이 내 마음을 채워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건 환상이었어요. 순간의 자극은 사라지고 남는 건 공허와 불안뿐이죠. 밖에서 찾는 관계는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도 그랬어요. 겉으로는 즐겁게 설레는 것 같았지만 사실 그 속에는 늘 불안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혹시 들키지 않을까? 이 관계가 언제 끝날까? 내가 왜 이러고 있나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따라다녔어요. 결국 그 모든 관계는 부서지고 남는 건 폐허뿐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반대로 진짜 끝까지 남아준 거는 가정이었어요. 가정만 남더라고요. 제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끝내 저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여전히 제 곁에 있죠. 아빠란 이름으로 늘 저를 불러주죠.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다 버릴 수 있지만 가족은 끝까지 내 곁에 남아주는 존재구나. 이 깨달음은 제 삶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예전에는 밖에서 인정받는 게 중요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에 신경을 썼습니다. 하지만 외도를 통해 바닥까지 떨어져 보니까 남들의 평가는 결국 한순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밖에서는 박수도 비난도 다 덧없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다릅니다. 가정은 나의 성공과 실패, 높음과 낮음을 다 함께 겪습니다. 내가 넘어져도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도록 기다려주는 거는 오직 결국 가족뿐이에요. 저는 그걸 똑똑히 경험했어요. 모든 게 무너진 줄 알았던 순간에도 집으로 돌아오면 아이들은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빠 같이 놀자라며 환하게 웃던 아이들의 얼굴은 제게 살아갈 이유가 되죠. 아내 역시 깊은 상처와 분노 속에서도 끝내 저를 향한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어요. 그 사실만으로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절대 이런 무조건적인 관계를 찾을 수 없다는 걸요. 가정 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뒤에는 제 삶은 한 가지 방향으로 정리되더라고요.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가정을 최우선순위로 두겠다는 다짐이에요. 직장도, 인간관계도, 심지어 제 꿈조차도 결국 가정을 지키는 선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가정을 잃어버리는 순간 다른 모든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는 한때 밖에서 찾으려 했던 것들을 이제는 집안에서 찾습니다. 따뜻한 대화, 웃음, 위로, 행복, 그 모든 건 아내와 아이들과의 시간 속에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것이 지루하고 당연하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처럼 느껴져요. 이 깨달음은 제게 경계심도 주었습니다. 밖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다. 내가 나갈수록 오히려 잃게 될 뿐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밖에서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제 안을, 제 가정을 더 깊이 들여다봐요. 아내와의 대화 속에서 힘을 얻고 아이들과의 놀이 속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그것이 제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가장 큰 행복이 되더라고요. 지금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결국 가정밖에 없다는 걸 알았다. 세상은 나를 속일 수 있지만 가족은 내게 진실을 준다. 밖에서 찾으려 했던 건 모두 거짓이지만 집안에서 얻으려고 했던 건 언제나 진짜였다. 여섯째,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됨. 외도가 제 인생에 던진 가장 큰 충격은 단순히 가정의 위기만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삶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고 제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지를 다시 보게 만들더라고요. 한마디로 인생을 근본적으로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멈춰서서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바쁘다는 핑계로 현실에 치여서 그 질문을 뒤로 미루고 말죠.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너무 바빴어요.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렸죠. 성취를 추구하고 인정받고 싶어 했어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지만 제 안에는 늘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공허함을 저는 결국 제대로 마주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들어섰던 거죠. 외도 사건은 그 모든 걸 한순간에 무너뜨렸어요. 아내의 눈물 앞에서, 아이들의 얼굴 앞에서 저는 제 자신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어요. 나는 어떤 남편이었나, 어떤 아버지였나, 그리고 어떤 인간이었나라는 질문이 제 영혼 깊숙이 파고들었어요. 그 질문 앞에서 저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보니 제 삶은 많은 부분에서 나 중심이었어요. 가족도 일도 관계도 결국 제 욕구와 만족을 위해서 움직였던 것 같아요. 겉으로는 책임감 있는 가장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늘 부족함과 갈증을 안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갈증을 잘못된 방법으로 채우려고 했고 그 대가를 지금도 뼈저리게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무너짐이 제 인생을 다시 보게 만든 전환점이 되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제 삶의 의미를 질문했습니다.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바쁘게 달려왔는가?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질문들 앞에서 저는 두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어요. 첫 번째는 인생에서 가장 값진 건 순간의 쾌락이나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는 거고, 두 번째는 진짜 중요한 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나 스스로의 성찰이라는 걸 알았어요. 외도 사건 이후 저는 예전보다 훨씬 더 자주 멈춰서서 제 삶을 돌아봅니다. 작은 선택 하나를 할 때도 이게 나의 인생을 어디로 이끌까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어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루하루를 더 의미 있게 채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인생이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다는 걸 절실히 느꼈어요. 불륜이 드러나던 그날 저는 제 세계가 끝난 것 같았어요. 살면서 처음으로 자살에 대한 생각을 했고 자살 시도까지 했어요. 그 경험은 제게 하나의 진실을 알려주었어요. 인생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제 저는 예전처럼 멀리 있는 것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언젠간 얻을 큰 성취보다는 오늘 아내와 나눈 짧은 대화, 아이들과 함께 웃는 한순간이 더 소중하다는 걸 알았어요. 인생은 거대한 계획으로만 채워지는 게 아니라 작은 순간들이 모여 만들어진다는 걸 깨달았어요. 무엇보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을 후회 없는 삶으로 만들고 싶더라고요. 이미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 잘못에서 멈추지 않고 교훈으로 삼아서 남은 인생은 다르게 살고 싶더라고요. 아내와 아이들에게는 물론이고 제 스스로에게도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바르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외도라는 건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 사건 덕분에 인생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고 이제는 더는 헛된 것에 흔들리지 않겠다. 남은 삶은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면서 살겠다. 이렇게 저한테 말해주고 싶어요. 이 다짐은 제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주었어요. 저는 더 이상 과거처럼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며 의미와 가치가 있는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것이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에요. 마지막 일곱째,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회복은 가능하다. 외도라는 건, 이 잘못한 것은 한순간의 선택이에요. 그 여파는 길고 깊습니다. 배신은 단숨에 일어나지만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는 데는 긴 시간과 수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처음 그 일이 드러났을 때 제 앞에 남은 건 정말 절망뿐이었어요. 정말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이 과정은 끝났다. 이 생각이 매일같이 따라다니면서 제 발목을 붙잡고 포기하고 싶게 만들고 진짜 숨 쉬는 것조차 무겁게 느껴지고 출퇴근길 고속도로 가는 길에는 진짜 한강으로 차를 떨어뜨려 버릴까 그런 생각조차 들게 만들었어요.
그만큼 절망은 진짜 무서운 거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는 알게 되었어요. 회복은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진심 어린 노력이 함께한다면 분명 가능하다. 3년 8개월이 지난 지금도 저는 여전히 회복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아내의 마음속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남아있고 저 역시 때때로 그 죄책감에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상처 속에서도 우리 둘 다 끝내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복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오늘보다 내일이 그리고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붙들 수 있었어요. 처음 몇 달은 마치 끝없는 어둠 속에 갇힌 것 같았어요. 진짜 제일 힘들 때였거든요. 서로의 눈을 제대로 마주하는 것조차 힘들었고 한마디 대화에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어떤 날은 차라리 소리치며 싸우는 게 나을 정도로 침묵이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매일 스스로를 책망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소중한 걸 무너뜨렸을까? 이거 회복이 안 되지 않을까? 그냥 죽을까? 집 나갈까? 하지만 긴 시간을 지나오며 깨달았어요. 터널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걸어가는 동안에도 아무리 어둡고 길어 보여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다면,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빛이 보인다는 것을 전 정말 알았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회복은 바로 그 빛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과정이었어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회복은 완벽함에서 오는 게 아니다. 큰 변화나 거창한 약속이 아니다. 아주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서 조금씩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침에 함께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아이들과 웃으며 나누는 대화, 아내와 함께 걷는 짧은 산책,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무너진 관계를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 지금은 회복의 증거이자 회복의 징표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외도의 상처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발 끝났다라고 단정하지 마시길 바라요. 물론 회복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눈물, 오해, 좌절, 절망, 그리고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향해 한 걸음씩만 내딛는다면 회복은 반드시 가능하다는 걸 저는 제 삶으로 증명했어요. 그리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회복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진행형이죠. 아내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순간도 있고 제 스스로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우리의 모습이 3년 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그때는 무너져 있었지만 지금은 다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처는 조금씩 희미해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신뢰와 사랑이 차곡차곡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외도라는 잘못은 누구에게나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 상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해요. 우리는 끝났다. 다시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저도 그랬어요. 눈앞에 보이는 건 무너진 가정뿐이었고 직장에서도 다 알고 가족들도 다 알고 주변 사람도 대부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마음속에 차오르는 거는 죄책감과 후회뿐이었고 절망뿐이었어요. 매일 아내의 눈빛 속에서 아이들의 얼굴 속에서 저는 제 잘못을 다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예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영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예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회복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상처는 생각보다 오래 남아있고 그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내의 눈물은 오랫동안 제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3년 8개월이 지난 이 순간 저는 확신해요. 포기하지 않으면 회복은 반드시 가능하다.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 힘드신가요? 밤마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아침에 오는 게 두려우신가요? 아내하고 남편과의 관계가 끝났다고 느껴지고 아이들의 얼굴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으신가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정말 끝이라고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수십 번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한 건 이래요. 끝이라고 믿었던 그 자리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만약에 신이 있다면 내가 오늘 하루를 허락했다면 이 하루에는 어떠한 목적이 있다는 것. 결코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대화 한마디, 억지로라도 붙잡고 함께 짧은 산책, 아이들의 그 웃음소리, 그 작은 것들이 쌓여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요. 여러분, 회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거창한 약속이나 대단한 변화가 아니라 오늘 포기하지 않는 선택에서 시작돼요. 오늘 하루만 버티자. 오늘 하루만 손을 놓지 말자. 이렇게 하루를 붙들면 내일은 조금 더 가벼워지고 모레는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저는 제 아내와 여전히 회복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예전보다 훨씬 단단하다는 사실이에요. 상처가 흔적처럼 남아있지만
그 흔적 위에 새살이 돋듯이 더 깊은 신뢰와 사랑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절망 속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었고 저 역시 그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삶으로 증명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회복은 가능하다. 그러니 오늘 제발 손을 놓지 마세요. 눈물이 나더라도 가슴이 아파도 다시 붙잡으세요. 회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저 조금 더 걸어가면 조금만 더 버티면 반드시 빛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믿어요. 당신의 가정도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부부관계도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당신의 아이들도 다시 따뜻한 가정 속에서 웃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마음을 이렇게 전하고 싶어요. 외도로 인해 우리의 가정은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그 상처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회복 중이다. 그리고 회복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 고백이 단순히 저의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의 마음에 닿기를 바라겠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자리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무너졌다고 믿었던 관계도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더 단단해지고 진실한 사랑을 배우게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